첫 책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표지를 마주하면 매일 3시간 영어 노출이라는 우직함을 넘어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기까지 하는 문구가 눈에 띄지요. 글을 쓴 저도, 글을 편집해 주시고 콘셉트를 잡아주신 출판사도 독자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생각해 주실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고 믿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핵심과 중요성은 책 속에 담아놓고 마케팅 콘셉트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3시간이 필요했는지보다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3시간에 너무 얽매여 받아들이신 많은 분들에게 3시간이 무엇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인지 설득하느라 애먹었답니다. 3시간을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책을 깊이 만나주시지 않고 물리적인 시간만 채우면 된다 믿는 분들 의외로 많아서였지요. 그 중요한 핵심을 현장 소통으로 뒤늦게 깨닫게 되신 분들 중에는 단연간 이미 엄마표로 진행 중이셨던 분들이 꽤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연 내내 깊은 한숨도 모자라 잘못 채워진 지난 시간의 아쉬움으로 눈물을 보이기도 하신 거지요. 최선을 다해 지나온 시간에 비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의 영어, 그 원인이 정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의외로 자주 뵙게 되니 예전부터 있었고 저도 믿고 따랐었던 매일 3시간 영어 노출이 핵심 콘셉트가 되었던 것이 시장성과 진정성의 갭을 버려놓은 것이 아닌가 조금은 불편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엄마표 영어 매일 3시간 영어 노출에서 숫자 3을 물리적인 수치로 집착할 일일까요? 어떻게든 이것저것 우겨 넣어 3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집중 듣기 1시간은 제때에 맞는 리딩 레벨 업그레이드를 위해 반드에게 필요한 해마다의 절대 필요량을 채우는 시간이었고 매일매일의 흘려듣기 2시간은 자막 없는 영상을 원음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에게 필요한 절대 필요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보다 덜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3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 변화를 위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 그것이 고민해야 할 진짜 핵심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루에 3시간을 습관을 넘어 일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책과 현장 소통으로 공감이 커서 그동안 쌓았던 시간을 토대로 3시간 활용에 대한 방향 수정과 보완에 남다르게 애쓰신 분들 몇 개월 후 안정적으로 찾아야 할 자리 찾았다는 소식 전해주시고는 하는데 그 횟수가 잦아지며 그동안 전국을 싸돌아다녔던 보람을 느끼고 있지요. 그렇게 방향 찾아가신 분들이 소수라면 사실 아직도 이 3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단정지어 이것을 중요한 핵심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엄마표 영어 관련 책이 등장하고 너무도 많은 엄마표 영어 방법이 존재하고 너무도 많은 영어 원서는 도서관과 온 오프라인 서점에 넘쳐나고 너무도 많은 영어 학습서들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도 많은 엄마표 영어를 돕기 위한 검증된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쏟아지며 수많은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어떤 선택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선택의 폭이 커질수록 확신은 줄어들고 의욕은 떨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커질수록 결정은 힘들어지고 기회비용은 늘어나지요. 선택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놓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어떤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엄마표 영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에 그친다면 선택 가능한 것의 가짓수만 늘려놓는 꼴입니다.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익사 직전의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지요. 조건의 책을 깊이 들여다봤다면 반드의 영어 습득을 위해 8년의 계획도 실천도 엄청나게 단순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10수년 전 당시는 영어 원서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립도서관들이었습니다. 수입 판매되고 있는 원서들이 지금 같은 물량이 아니었지요. 유튜브에서 영어 습득에 도움될 만한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 감사할 일이 되었더군요. 엄마표 영어 초창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길에서의 성공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 전이었지요. 선배맘들의 조언이 이렇게 저렇게 다각도 제각각 시시콜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실천해보기 위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나만의 큰 그림이 분명히 그려졌다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무소의 뿔처럼 어쩌고 저쩌고 해도 큰 관심 가져주지 않는 주변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음이 또한 감사할 일이 되었지요. 저를 포함해서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가 너무 많은 요즘이니까요. 누군가의 안정적인 진행과 부러울 정도의 정보력을 마주하게 되면 선택의 가짓수는 자꾸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아이와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라면 더욱더 어쩔 수가 없지요. 이미 과할 정도로 많은 선택의 가짓수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취할 것인가 양의 문제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질의 문제를 고민해서 가짓수를 줄여봐도 좋지 않을까요? 타협 없이 꾸준해야 하는 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 훨씬 못한 선택지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 선택지가 누군가 좋다고 추천한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위해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 헤맨 고민이 보태져 있었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아이에게는 충분했던 것이지요. 취학 전 영어 노출을 배제했으니 그림책과 리더스북을 원서로 구입한 적이 없어 우리 집 책장에 워밍업 단계의 원서는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원어민 또래와 같은 리딩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챕터북을 만나야 하는 시기 미리 찾아놓은 원서 정보를 펼쳐놓고 아이와 함께 꼭 봐야 하는 책만 구입했기에 8년 동안 원서를 보았다지만 책장을 차지하는 원서의 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 이 길의 또 다른 큰 매력이라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원서가 넘쳐나고 좋다는 정보가 감당 안 되게 쏟아지는 세상이지만 누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기죽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새로운 책이 아니면 어떤가요? 영어가 새로운 것이 아닌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없으면 어떤가요? 그 책을 내 아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좋은 학습서나 사이트 정보를 많이 찾는 것이 큰 변수가 될까요? 결국 내가 사용하는 것은 없거나 한두 개일 뿐일 텐데. 잘못된 조언이면 어쩌나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이들이 매일 영어 노출을 위해 하는 활동이나 매체를 단순화하는 것을 추천하고는 합니다. 영어 노출에 대한 아이의 부담이 때로는 물리적 시간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해야 하는 가짓수에 대한 부담은 아닌지도 고민해봐야 해서지요. 난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아이에게 이 말을 들어봤다면 더욱더 말입니다. 놓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커서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없고 그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처음부터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보면 어떨까요? 기회비용도 줄어들 테니 놓친 것들이 별게 아니게 만드는 방법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대전 휴먼북 연강에 참여하신 분들의 강연 후기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글이 뭘까요? 나도 할 수 있겠다입니다. 아이가 언어적 재능이 없어도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믿어지니까요. 연강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나아갈지 적어도 3년치 실천을 구체화시켜보라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계획이지만 각자가 각자의 아이들을 위한 실천 계획 3년쯤은 잡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코 함께한 시간이 짧지 않은데 책을 덮으면 강연장을 나서면 그저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이제 강연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두 권의 책을 깊이 만나면 매력적인 끝에 닿기 위해 선택한 사서고생하는 길, 그 길에서 만나는 엄청난 물음표에 자신만의 해답을 채워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채워주고 있다면 망설임을 털어버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용기 내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옳은 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나쁜 길, 잘못된 길? 그런데 누구도 처음부터 나쁜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옳은 길이 너무 어려워 보여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옳은 길의 반대는 쉬운 길이라네요. 내 아이의 영어 해방을 위해 앞에 놓여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옳은 길과 쉬운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한국 영어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내 아이가 그 시스템 안에서 견뎌내야 할 시간 안에 변화될 리 만무하니 수능이 가장 쉬운 길, 어쩔 수 없다라고 위안하고 타협할 것인지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지만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각자만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초등 6년의 힘을 믿어볼 것인지 지나고 보니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옳은 길이었다 확신합니다. 영어만이라도 제대로 방향 맞추어 적기에 애써 주었으면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흘려보내면 다시는 기회 없을 초등 6년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교육 시스템에서 헤매지 않아도 대안 없어 매달리게 되는 사교육에서 벗어나도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 아이들의 노력이 제값받으며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이 길에서 첫 발을 내딛는 시작에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적극적인 안내자가 되어주고 싶어서 책도 출간하고 강연도 다녔습니다. 나만의 확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되고 그 확신으로 아이와 함께하며 반디의 경험 이상으로 발전하는 아이들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길에 대한 확신에 전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길고 긴 잔소리를 이리 남겨놓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